그래서 나가 LG화학도 다치고 SK 이노베이션도 다칠 것 같아. 그럼 승자는 누구예요? 미국.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독박 쓰게 생긴 건데 사실. 근데 독박을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는데 니네 우리 보고 선택해. 선택 그리고 아무 손도 안 들어줘. 지금 SK 그룹이 SK 쪽 간단히 얘기해서 좀 거부권 행사 안 한다의 남표. 그래서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때리고 좀 하지 마세요. 케미칼도 이거 SK 그룹도 잠깐 더 보세요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그 강요들의 고도 전술이 둘 다 피보기. 둘 다 저 미국에서 5조 이상 투자 안 하면 니네도 더 다쳐. 이런 현상으로 갈 것 같아. 그리고 그런 현상이 중국도 기술 전쟁으로 해서 계속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싸움이 되냐면 그 미중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샌드위치 이 너크레카로 이렇게 끼었어. 그 상황에 또 미국 그 기업들 자유 기업들은 이제는 법인세라든지 독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국가의 권력과 민간 자유의 권력이 또 이게 충돌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위아래 싸우고 옆에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그 뭐라 그럴까? 기업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기업 이렇게 영업만 잘하면 안 되는 게 정치적인 권력, 글로벌 환경, 운빨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껴있기 때문에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SK 그룹을 조금 더 보십시다. 오히려 요번에 요번 4월 달에 SK 아이테크인가? 있어. SK 아이테크놀로지 아니에요? 그 상장되는 거라도 이벤트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왜요? 이게 그룹 자체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글로 크게 이슈를 주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이번 18일에서 20일에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 있어. 네. 보아 포럼이라고. 그 경치 좋은 하이난에서 열려. 거기에 SK 그룹이 참 최태원 회장이 초청돼서 연설을 하십니다. 우리 구광모 회장님이나 정인서 회장님은 눈치빨이 있는지 거기 안 참석하겠다. 왜 그만큼 벌써 거기 가면 미국에서 더 때리겠구나. 근데 이제 SK 이분은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사나이 기질이 있어요. 그런지 거기를 참석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럼 선생님 SK 이노베이션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한 20% 날라가면 지금 가격대 거기선 추가 더 매수하고 이제 찬바람 불 땐 또 기회 와. 그럼 막 지금 뭐 전량 매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아유 지금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매도하세요. 근데 물린 사람은 이건 먹고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좀 손절할 필요. 지금 또 이게 많이 빠져 있는 단가야. 올라있는 단가라면 당연히 오히려 SK를 매도하는 거야. 우리 근데 SK는 수익 실현했잖아요. 29만 30만 원도 오히려 SK를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이 그 12일 날 바이든 정부가 이게 군사적인 부분하고 기술전쟁 부분하고 그러니까 종합 세트를 공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환경 보면 흑해를 건드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노이즈하면 남중국해만 얘기했죠. 근데 북극해도 이제 군대를 배치하려고 막 이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이번에 수에즈 운하 해갖고 그 항로를 북극 항로로 바꿔보려고 하는 지금 소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친중파도 그게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저 북극 항로로 해갖고 하면 이 항로의 기간 인터벌이 무지 짧아져. 아니면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이게 우리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로 철도 이렇게 해서 배와 철도의 물류 이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군사적 부분에서 갈등 구조가 나오면 남중국해에다가 군함 항공모함 떠지 북극해 항공모함 흑해 항공모함 이게 뭐야? 이게 기술 전쟁뿐만 아니라 군사적 갈등 구조를 또 증폭시킬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무슨 얘기 나오면 카나다 쪽에 지금 멍한저우를 소환시켜버리는 거야. 이제 갑자기 뚱딴지 같이. 그래서 5G가 못 가는 것도 그 멍한저우 미국 소환. 이게 4, 5월 달에 나와봐. 그리고 5월 달에 MSCI 조정이 나와. MSCI 입김이 다 누구야? 중국이 미국이지. 선생님 근데 어. 멍한저우 소환되는 거랑 5G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멍한저우가 5 그쪽에 그 책임자 그 대표 그 이름 까먹었는데. ZT 아니 멍한저우 그 여자 이름이 멍한저우 맞지? 그 파이 회장님 이름이 뭐지? 또 이름도 자꾸 까먹었다. 가만히 있어봐. 자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시나요? 파이 회장님의 이름? 뭐라고요? 이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회장. 파이 회장의 이름은? 가만히 있어봐. 정답! 파이 런 회장이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파이 회장? 화웨이 회장 이름 쳐보세요. 회장. 화웨이 회장 누구? 이렇게 치시는 거. 아이씨. 런정페이. 런정페이. 네, 런정페이. 그 따님이 멍한저우야. 멍한저우.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요새 최근에 ZT나 선난 서킷가 급락을 했어. 이게 이제 다 연결돼 있거든. 이게 456이야. 456. 그러니까 456이 갑자기 보면 글로벌적인 군사적인 부분, 군사 기술점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의 또 반도체에 이걸 반도체하고 미국의 고도들 안보를 합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삼성전자 불러들이는 거야. 너 잘 선택해. 줄 잘 서.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안보 반도체. 근데 반도체만 아니라 배터리.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는 다 피볼 것 같아.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LG화학이 이겼어. 그래서 롱숏이 갔잖아. 네. 그 다음부터 같이 빠져. 지금 보면 LG화학도 빠져. SK이노베이션도 빠져. 삼성 SDI도 빠져. 자동차도 빠져. 차량 반도체가 뭐 정전사태지만 알게 모르게 다 거기 미국 주도하에 뭐 EU가 거기에 원인 제공이었거든. 이런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가야 우리 시장이 가는 장이야. 전차군단, IT 이러면서 쫙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올려놓고 빠지고 그러면 우리의 주도진 우리 SOC는 우리 정책이나 내수 에너지란 말이야. 이게 뭐 해외 플랜트라면 이거 영향 크겠지. 그런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다가 이것도 발목 잡힐까봐. 그래서 끼역이라도 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6이 글로벌 환경으로는 안보와 반도체를 무기화시켜서 중국을 공격하는데 샌드위치에 피해보는 건 우리나라 기업. 중국은 지금 배째라 전략이야. 지금 시진핑이 이제 그 보아 포럼에서 이걸 또 선언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더 강화해서 한번 붙어보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붙어보자 쪽에는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당근과 채찍을 또 주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지. 중국도 선택하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면 뭐야. 다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을 피하면서 남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할 때도 내가 게임주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하고 뭐 YG 엔터, SM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빅히트도 팔아라.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또 이 시진핑이 어떤 전략이면 사상 교육 전략으로 우리가 군사정부 때 그때 과외 금지시켰거든. 뭐뭐 하지 마. 중국 그 시진핑이 청소년들한테 이제 그 전략으로 가. 그리고 자기 위신을 높이기 위한 뭔가 이렇게 이제 2022년도에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제 정적들 다 제거하면서 자기 우상화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용하고 일본 이용하고 하면서 뭔가 여기도 유럽을 자꾸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는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 진짜 막 난리치고 싸우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이야 둘이 손잡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엔 반대야. 조용한 전쟁이. 조용한 전적 같은데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싸움들이 어마무시한 것 같고. 선생님 4월, 5월, 6월 이렇게 6월까지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데 우리 또 4월에 4월 말이면 실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4월 시장은 굉장히 좀 하락에 중심을 두고 봐야 되나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에 계속 들어와 주다가 오늘 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24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났고 코스닥은 소폭 사긴 했는데 500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1등 주식이 크게 안 빠져. 그러니까 녹아날 뿐이고 박스에 갇힐 뿐이고 수익이 안 나고 답답할 뿐이지 폭락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장이 더 사람 미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의 비교감이나 그래서 삼성전자 3개월 목표 수익률 5%. 시가상위 종목 그거의 2배 잘해야 10%. 그럼 주도주는 그게 3배에서 5배.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현대건설 3개월 때 목표 수익률 3.5%대 3배 5배는 뭐야? 15에서 25. 그러니까 5만 원이야. 그 정도밖에 안 봐. 그리고 가는 게 20, 30%. 못 가거나 갇히거나 짜증나게 하는 게 7, 80%.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게 녹아나는 장. 그러니까 마치 옵션 매매하면 양매도 세력에 의해서 프리미엄을 녹아먹으면서 수렴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요새 주식시장 같아. 그럼 선생님 초보 투자자는 지금 같은 장이 오히려 기회 아닌가요? 무슨 기회?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종목만 잘 받으면 그냥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스킬을 해줘야지. 그리고 싸게 인기 없는 거 사서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갖다 해서 주린이들이 급하신 분이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큰일 나. 변동성 칼날에 망가지는 시장이 또 이런 장이야. 지금 보면 질 나쁜 종목들이 뭐 쿠팡 관련주라든지 최근에는 무슨 뭐 두나무 관련 이런 것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급등시켜. 그러니까 나가 갖고 있는 초우량의 삼성전자는 뭐 3% 5%. 근데 저거는 한 달 만에 100% 200%? 그럼 사람 심리 어떻게 했어? 저걸로 갈아타야지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깡통 만드는 지름길이거든.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초보 투자자 때 불나방처럼 급등하는 종목들 틱 보고 막 따라갔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좀 묵직한 종목들 보면서 견디는 연습을 했던 게 좀 나중에 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장세일 때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또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내 계좌가 좋아지고 내 멘탈도 관리가 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자가 커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편한 종목 중심으로 해갖고 3개, 5개 이걸 편하게 해야지. 급등 종목 줘야지. 10번 중에 7번 성공하고 3번 실패했는데 3번 실패가 깡통 만들어.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다 털린 다음에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된 거고 그러니까 변동성 칼날에 이게 망가지는 시장이야. 그리고 주식은 그러니까 갖다 해서 우리 전 세계 그루라운 워렌 버핏이 뭐 1년 동안 이런 급등 종목하고 더블 먹어가고 이렇게 큰 수익 낸 아니야. 40년 동안 매년 뭐 7%, 10% 이걸 꾸준히 해서 나중에 40년 되니까 저런 거부가 되는 개념이었거든. 눈덩어리 굴리기 전략. 마찬가지로 큰 돈의 구자가 커지는 거는 갖다 해서 나도 이제 고액자산가들 뭐 10억에서 50억 운영하면 3개 종목을 딱 집어서 10억, 50억짜리 운영해. 그러면 10억 3개 딱 사. 바닥권에 있을 때. 그리고 매매 안 해. 그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14만원, 15만원.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수면제 먹고 자. 그 종목은 내 머릿속에 지워버려. 아니면 3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급등하면 그때 오히려 꺼내서 때려버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옵션 양무에서 걸거나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은 어떤 때는 뭐 3일만에 팔기도 하고 그런 건 또 그런 데를 구자 따로 있어.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절대 승부 안 봐. 거리로. 그렇지. 아니 이거를 기다릴 수 있으려고 그러면 노는 게 있어야 돼. 이 주식이 머니 게임에 그러니까 나는 옵션 양매수가 내 우량주를 당금질하고 잘 지키고 창고에서 안 보게끔 하는데 소일거. 왜냐면 매일 우리 전업 투자자들은 이 정화판을 본다고 시세를 본다고 그러면 눈에 급등하는 종목이 안 뛸래야 안 뛸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종목도 하면 어떨 때는 옵션 매가지고 300, 500 한번 질러봐. 그러면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거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나한테 큰 구자에 전혀 기여도 없고, 어떤 거 1,000만 원인데 한 3배 먹었어. 전체 구자 더블 못 만들어. 근데 크게 배팅한 게 한 20, 30%는 냈어. 요 2번만 잘해보면 구자가 더블 돼버려. 오히려 그런 호흡, 그러니까 이런 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식은 그래서 뭐라 그럴까?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초보자든 뭐든 집중부터 먼저 배워라. 그거 네. 매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하는 건 구자를 따로 만들고 그러면서 기업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나는 이제 이럴 때 소크라테스를 배우지 플라톤을 배우지 말라고 그래. 뭘까요? 이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든지 인간의 한계라든지 이런 걸 아시는 분인데, 플라톤은 이상정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의 반대로 나온 거, 그럴 수밖에 없어. 이디야,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내 제자나,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나 내 선배님 중에 크게 다치거나 이 바닥에서 제대하신 분들이 이 플라톤 사고로 가신 분들. 한번 꽂히면 무서워요. 시장 틀렸어. 이게 뭐죠? 가.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모시는 사수님이 한 소리가 뭐지? 같이 죽자. 그러니까 아니, 책임도 안 지으면서 이제 실패했다. 같이 죽자. 그거 다 망가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그 흐름에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철저히 내가 부사수였거든, 나이 네. 연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때는 이제 팀들이 그러니까 뭐 5명, 7명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맥들로 해갖고 우리가 1세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팀들이 있는데 우리 사수님은 책임 안 지시고 미국으로 튀셨어. 그 사수님이 지금 우리 방송을 미국에서 보실 수도 있어요. 봐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못 들어오셔. 그런데 그러면 봐봐. 거기서도 이제 내가 부사수야. 네. 다 망가졌어. 우리가 집중한 게 상장 폐지됐어. 대주주한테 당해갖고. 그러니까 아니, 거래됐으면 일부라도 건져갖고 뭔가 다시 보는데, 없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약한, 멘탈 약한 애는 2명은 자살했어. 되게 7명 슬픈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편하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끔찍했었는데. 네. 그 늪에서 벗어나는데 10년 걸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그러니까 시장에 순응하자. 내가 꽂히지 말자. 물에 흐르듯이 이렇게, 나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시장 데이터는 그게 아니야. 그럼 시장 데이터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이상징후가 딱 나와. 무조건 튀어. 일단 반응을 하고. 아니, 생각을 안 해. 음. 무조건 튀어. 그래서 안전한 데에서 다시 봐서, 내가 잘못 봤, 그럼 다시 들어가. 일어나니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시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생사를 아니, 주식이 또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하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다음 주가 그 바이든 정부의 칼날이 들어오는 날이 그게 4월 12일이야. 그리고 또 일정표를 보면 4월 15일이 그 위대한 북한 애들 태양절이야. 또 태양절에 또 뭐 짓하는지 보겠고 그날에 카카오가 분할 상장돼. 4월 12일 날 거래가 정지되고 15일 날 거래가 재개돼. 이 카카오도 시장의 어떤 물주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플랫폼의 핵심이거든. 이런 것들이 다음 주는 그래서 뭔가 이제 3월 말에 위기에 딱 건너서 4월 7, 8일까지 선거나 삼성전자 실적 이게 왔어. 그리고 이제 갈만한데 불확실성이 갑자기 몰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도 없어. 외부에서 바람이 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는 투자 전략 어떻게 할지 좀 구체적으로 탁탁탁 핵심만 잡아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종목만 밀자고 거기에서도 발목 잡힐 수가 있으니까 조절해 가면서 가볍게 무르르 적응하다가 이제 4월 말 되면 이제 실적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대충 이제 바이든 정부의 색깔, 중국의 어떤 에너지, 그리고 5월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매도 재개되고 5월달 가면 이제 코스닥 기업의 실적들이 나와. 이때쯤 되면 뭐랄까 거래소 시가상위 종목들의 방향성이 하반기를 겨냥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 그때쯤에 이제 나는 이제 건설주들이 다시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장에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어요.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는 또 카페에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책 하나 또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야. 먹는 감이 아닙니다. 직관감. 우리 앵커 출신의 제자님한테 부탁을 하죠. 얼굴 가리고 읽을까? 감. 근데 선생님 이거 읽어도 저작권 괜찮아요? 괜찮아. 확인하신 거죠? 음. 감. 감을 무시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 감이라는 것이 개인이 수십 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당연히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을 내 삶에서 제외했을 때 우리는 그런대로 잘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의 감을 무시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 산업을 선택하고 그 경험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감, 직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이 감과 직관이 형성된 그 업황. 간단하게 나는 의사로 한 30년 했어. 그러면 바이오나 의사 계통에 의학 계통에 관련된 종목들 샘플링하면 무지 많아. 그거 갖고 싸워보면 보여.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아는 부분이니까. 나는 산업계 조선업에 그래 이렇게 평생을 철밥 먹고 살았어. 그럼 그쪽을 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다른 업종에 뭐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과 직관이 생긴 것부터 해놓고 거기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야. 돈 벌면 거기서 돈이 생기면 이제 모르는 영역을 하나씩 이렇게 가셔야지. 처음부터 그냥 전문가 의존해갖고 그냥 그래프에 뭐가 나와. 오늘 선생님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수십 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무의식 속에 형성된 게 나의 감이고 그 감을 주식시장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산업계, 내가 일하고 있는 쪽이 이쪽인데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쪽이라고 하신다면 부동산에 더 눈이 밝은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제 부동산 하면 어느 기업이 땅만 갖고 있는 것만 잘 잡아도 요번에 일성건설 딱 뭐 어디 딱 백광산업 저기 그린벨트 파주에 뭐 거기 있어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고 에너지인데 그런 것도 딱 해놓고 딱 칠 때 그냥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 제 인스타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인스타 피드에다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이름 언급하시면서 여기 하시면 이야기 달라고 제가 아는 거 다 알려드린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내 일상에서 내가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보고 주식을 찾아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내 것으로 가져보는 거 참 좋은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포인트들을 저희 이슈와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예쁜 글, 상냥한 글, 사랑이 솟아나는 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